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누가 한 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4년 전이었죠. 수많은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정유라가 한 말인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많은 정유라들이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행권의 정유라를 취재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제가 자칭 한국의 셜록 홈즈인데 네. 저 왜 스카우트 안 하십니까? 저희야 감사하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네. 탐사 매체입니다. 예.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진실탐사그룹 셜록 간략하게 좀 짧게 설명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기자는 3명이고 인턴 1명에 되게 조촐하게 운영되는 곳인데 예. 탐사보도 매체고 광고 없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료 개념으로 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도 잘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3년을 네. 생존하셨네요. 네, 그래서 다른 언론사와 다른 거는 변호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법적인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중요한 그 탐사 폭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는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인원수도 부족하시고,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료 왓슨.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은행권의 정유라들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계기라든지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공정 이슈가 가장 화두잖아요, 요즘에요. 네. 그래서 2017년 국정감사 때 이 채용비리, 은행권 채용비리가 먼저 터졌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비롯해서 자료를 대거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비리가 확인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지, 그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잘렸는지 이런 걸 분석했는데 역시나 다 거의 대부분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니고 있다. 네, 근데 어허. 희한한 거는 보도가 거의 안 됐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 그러게요. 1심 판결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98페이지로 굉장히 상세하고 내용이 재밌어요. 네. 근데 희한하게 좀 그게 스트레이트만 나오고 보도가 안 됐다는 점이 좀 신비롭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네. 우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사례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한두 은행의 일만은 아닌데 좀 대표적 사례 좀 꼽아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현재 다니고 있는 부정 채용자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한은행부터 보면요,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이상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아들이 신한은행에 채용된 사례가 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금감원 임원인데 아들 이름 석자를 그 은행장이었던 조용병 회장, 지금 신한금융지주 회장이죠. 에게 예.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도가 산만하면서 은행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면접 의견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태도가 산만해서 은행 업무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탈락이었는데 아버지가 은행장을 만나고 나서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하. 실제로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면접 점수가 DD였는데 예. BB로 바뀝니다. DD가 BB로. 네, 그 특이자 임직원 자녀 리스트 같은 걸 신한은행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그 이상구 씨 아들 채용 관련 문서에 CEO라고 적혀 있어요. CEO. 이 CEO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추측이 되고 1심 재판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회장에게 선고했습니다. 근데 조 회장은 연임을 성공했습니다. 연임을 했다고요? 그 징역형을 네. 바꾸서? 네, 맞습니다. 오호. 그 부산은행 좀 말씀드릴게요. 네. 부산은행 참 재밌는데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슬픈데 부랴부랴 계획이 없던 영어 면접도 만듭니다. 이 사람을 뽑으려고. 조문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딸인데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뀝니다. 어허. 네, 영어 면접 이후에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없던 영어 면접이 생겨서 네. 불합격했다 학교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구은행은 예. 주요 거래처인 구병원 이사 자녀를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서 네. 가짜 보험번호를 만들었어요. 어허. 보험 대상자 특채로 뽑으려고. 근데 이 사람 다닙니다. 지금도. 근데 심지어 그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닌다는 건 좀 의아하죠. 그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다른 은행들도 있다. 이건 뭐 글쎄요. 듣기만 해도 정말 화가 막 나는데 특히 뭐 저는 이제 다시 그런 은행에 취업할 가능성은 없지만 많은 구직자, 취업 희망자분들께서는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은행이라는 곳이 이렇게 뭐 부모가 한마디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 차별인데요. 은행은 공통적으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만 보면은 네. 남자는 만 27, 여자는 만 25살까지만 뽑아줘요. 그게 필터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 출신이라도 여자라면 떨어뜨렸거든요. 그게 이제 1심 판결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 야간대, 뭐 전문대, 고졸은 아예 뽑지 않고 또 신기한 건 편입한 학생은 어느 대학을 나왔던 간에 또 학점이 3.8 안 넘으면 안 뽑아요. 어허. 근데 이런 필터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것도 문제죠. 음흠. 근데 아빠 찬스, 가족 찬스가 있는 사람들은 돌파합니다. 아, 그런 규제도 돌파해서 여성인데도 또 네. 입사가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 나이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붙고 아. 전문대 나왔는데도 붙고 예. 그래서 전문대 출신, 지방대 출신이 채용 점수 조작으로 무난히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하. 그 기사로 나올 예정이고요. 야, 이게 뭐 과거에 음서제란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좀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금융권 음서제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 정도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다른 지원자들, 일반적인 그 은행 지원자분들은 이렇게 그 부모 찬스로 그 채용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서 공정하게 채용하리라는 기대하에 응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채용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온 은행권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모집 요강 같은 거 보는데 네. 약간 웃음이 나더라고요. 뒤로는 이렇게 뽑아놓고 사실상 지원자들에게는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또 저희가 만난 제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임직원 자녀들이 되게 많이 다닌다. 임직원 자녀들이. 네, 기수별로 거의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신한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왜 여기에 연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준법감시인. 사람들이 1심 판결문에 등장을 하고요. 아하. 작은 할아버지를 잘 만나서 신한에 정규직된 사람도 있거든요. 어허. 그 합격자 작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다 아실 겁니다. 랑찬 전 신한은행장입니다. 네. 예. 그 조행장, 그러니까 조용병 회장의 상사였거든요. 그래서 랑찬 조카 손자는 서류 전형을 떨어지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 인사부에서는 전용 면접조까지 꾸려서 인사부장이 들어가서 A를 줍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은행을 보통 은행 업체라고 안 하잖아요. 금융기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만큼 공적 성격이 강하고 또 정부나 국가의 지원도 꽤 많은 곳이고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무슨 구멍가게에서 자기 아들, 딸 채용하듯이 하면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되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되고 실형도 살고 네. 이게 끝났는데 놀랍게도 이 은행들에서도 부정 채용들이 멀쩡히 다니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부산은행이 뭐라 그랬냐면 외국 대학 나온 내 딸이 어떻게 필기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냐. 안 할란다.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예. 다 판결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면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격을 하고. 아이고.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님은 이상구가 예. 그 아들은 신한은행에 채용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딸이랑 조카는 우리은행에 청탁한 것으로 보여요. 어허. 그래서 딸은 퇴사를 했지만 조카는 다니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막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박수경님, 부정 채용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도 계속 다닌다고요? 뭐 다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 채용을 그 교사하고 지시한 뭐 은행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런 부정 채용으로 인해서 채용된 사람들 불법 원인행위 아니에요? 그럼 다 이게 무효가 돼야 될 텐데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혹시 블라인드라는 애플리케이션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직장인 익명 게시판입니다. 아, 예. 예, 거기에 보면은 뭐 신한은행 직원들이 저희가 쓴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노태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 지낸 삼촌덕에 붙은 사람 얘기를 썼었는데 근데 이 사람 입행 후에도 좋은 것만 골라다녔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신한에 빨대 꽂고 싶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노를 예. 이렇게 좀 비밀리에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라인드라는 게 직장인들이 그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은 채 네. 물론 이제 가입할 때는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마구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회사의 문제도 제기하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부정 채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참 하는 행태들이 정말 보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 많이 올렸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저희도 그 제보가 계속 들어와서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사를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채용비리 제보가. 관련돼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과거엔 그랬다. 그리고 이미 부정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사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공정하게 채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은행들이?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 은행들이 찔렸긴 한 건지 예. 그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하겠다면서 2018년 6월에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라는 거 만들긴 했습니다. 모범 규준. 예, 거기 31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 예. 채용 취소 혹은 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자율 규정이에요. 권고만 한다. 네, 그래서 아하, 할수 저희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그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실에서 질의를 은행 쪽에 했더니 예.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아이고. 입장에서는 좀 분노하게 되죠. 아하. 아니 그러면 이게 과거에 부정 채용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 면직이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건 건드리지도 않고 이후에 뭐 부정 채용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자율 이렇게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네. 부정 채용 청탁, 이 청탁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 기억나시죠? 어렵겠죠. 쉽지 KT 않죠. 때도 그렇고 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규준에 따라서 그 취소되거나 면직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과 빼기 실력이 되는 사회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명선 기자 그리고 진실탐사그룹 셜록 앞으로 이 사안 계속 취재를 하실 거죠? 네, 국감에서도 아마 다뤄질 것을 보이고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연락이 아, 예. 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이름들도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 네. 워낙 범위가 넓어서 어허. 저희가 그거를 다 일일이 만나기가 어려워서 네. 연말까지는 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하.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네. 은행별로 차례차례 그 기사를 내보낼 겁니다. 아, 은행별로. 그 여야 막론하고요. 모든 관련된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다 좀 공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명단 그리고 리스트 같은 걸 이 만들겠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어떤 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네. 관심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없이 운영이 되는 탐사 취재하는 곳인 만큼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하시도록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